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중 스위스 고위급 회담 소식에 오늘 오후에 2만 포인트 위로 올라오기도 했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하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 나스닥 선물도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횡보하는 장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인 0.21% 정도 상승한 19,9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 중에 있지만 현재 시장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 중인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네. 결국에 이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게 연준이지만 계속 지금 트럼프가 건드리고 있죠. 파월의 신경을 참 날카롭게 하고 있고 예. 거기다 베센트가 지금 나서가지고 그죠? 금리 인하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참 상당히 이제 파월 입장에서 오늘 머리가 아픈 그런 여태까지 항상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또 연준의 수장인 파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조용한 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관세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 머리가 아픈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서 결과적으로 내일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용 면에서 먼저 살펴보자고요.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일단 졸트 보고서,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생각보다 상당히 숫자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또 5월 2일 날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죠. 자, 비농업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엄청나게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자, 지난달보다는 숫자는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결국에 다시 2만을 돌파하고 지금 2만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럼 고용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숫자가 과연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매달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숫자가 결국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의아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UPS가 또 2만 명 해고를 하죠. 그리고 일부 기업들 지금 해고를 하고 있는 입장. 과연 이 숫자가 진실된 숫자인지 또 의문도 제기하고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많이 쳐내고 있죠. 도지에서 정부 효율부. 자, 그런 것들부터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숫자상으로는 좋게 나왔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파월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 저번에 경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자, 여전히 경제 좋아, 고용 시장 좋아, 이거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더 있어요. 성장률 둔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자, 2022년 3월대로 희한하게 똑같은 숫자를 보였어요. 마이너스 0.3. 자, 근데 GDP 나와서 또 업데이트가 새로 나왔죠. 1분기 때는 수입을 좀 관세발 이슈 때문에 미리 수입을 좀 땡겨가지고 수입하고 수출이 언밸런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0.3% 수출을 보여줬지만 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고로 2분기 때는 거의 1% 2% 정도 얘기하는데 2% 1% 어떻게든 이제 또 플러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이것도 어떻게 돼요? 경제가 일시적으로는 좀 GDP가 떨어졌지만 그래서 여전히 경제는 튼튼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똑같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자, 이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예요. 자, 저번에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뭐예요? PCE죠. 그게 수요일 날 발표가 있지. 4월 30일 수요일 날 발표가 됐죠. 제가 나오는 날. 자, 어쨌든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는 나왔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 2%대요. 연준이 원하는 숫자는 뭐예요? 2%죠, 2%. 그죠? 여전히 2% 중반대 머물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핵심 코어가 있어요. 자, 이게 2.8%대예요. 이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 계속 스티키하게 높은
어떤 원주민 원하는 숫자가 높은 곳에 지점에 고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를 보고 상당히 파월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얘기예요. 그러면 자 3년 동안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결국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연준 의원들이 이제 연이어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언제부터? 자 금요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쏟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이에요. 거의 일맥상통적으로 관세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발언을 저는 분명히 쏟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뭐 아까 잠깐 또 뉴스를 봤는데 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자 가격 좀 관세 때문에 가격 좀 오르면 어때? 우리가 좀 덜 쓰면 되잖아. 그런 얘기 뭐예요? 조금 고통을 참아야 된다. 그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 관세발 이슈가 위반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면서 이 관세발 이슈가 분명히 부각이 될 거란 얘기를 반드시 쏟아낼 가능성이 높겠다. 야, 그러면 이게 또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얘기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정치적 이슈 있습니다. 자, 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죠.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죠.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이에요. 자, 지금 뭐 숫자로 봤을 때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고 고용도 안정이 이제 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금리를 내릴 필요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 달은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요. 그러면 시장에 바라보는 건 과연 뭘까요? 6월 달에 그래서 너 어떻게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안 할 거야가 제일 시장에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자, 근데 잠깐 화면을 잠깐 내리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숫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지금 이제 6월 달 6월 18일, 이제 한국 시간 6월 19일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패드워치, CM 패드워치, 그죠? 자, 현재 버전은 제일 우측이 69.4%. 이게 동결이에요, 동결. 자, 이 동결이 갈수록 숫자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보니까 GDP 나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는 얘가 0.25 정도 내리겠지 이렇게 희망을 줬는데 너무나 숫자가 높아요. 그럼 결국엔 0.5 내리는 것보다는 더블 이상으로 지금 숫자가 좋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기대를 하지만 과연 이 데이터는 이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일단은 파월 입장에서 뭔 얘기를 하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자, 금리 인하를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관세발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계속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변동을 시키지 않는 동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변수는 또 상당히 많아요. 저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 주에 뭐 8, 9일날 폭탄 발언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뭐 17개국 정도 관세에 대한 이제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또 제시를 하고 중요한 또 공그레 주말에 또 베센트가 이제 스위스 넘어가서 중국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자 결국에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물론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단판을 쥐어야 되는 물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겠죠 실무자들이 과연 그런 기간 동안 오가면서 얘기가 쉽게 풀리겠느냐 저는 쉽지 안 봐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아까 대만 아까 절상을 시켰죠. 자 절상을 했다는 건 뭐예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대만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맞대응했죠. 아까 0.5% 금리 인하한대잖아요. 결국엔 절하해서 위안화 절하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관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뭐예요? 과거의 플라자 합의, 일본이 엔화 절상을 해가지고 아주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잖아요. 중국은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위안화 절하하면서 내수를 내수 부양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과연 소비를 할까? 저축을 하지 소비는 제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내용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파월 발언은 좀 더 매파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유는 관세발 이슈가 아직 스물스물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